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오늘처럼 내리는 눈을 보고 쓴 문장이었을까?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 작가의 대표 저서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되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는 광주 5.18 민주화항쟁 당시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희생된 원혼들을 위한 글이었다. 작가는 나와 달리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희생자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감흥하려는 듯 보였다. 그들과 자신을 다른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거리를 0으로 두고 쓴 글 같았다. 그러니 그 글을 쓰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작가의 감정이 정상일 리가 없었다.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웠을 테다.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1980년 광주의 아픔에 대해 위로한 그녀가 제주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테다. 친구의 손가락이 전기톱에 잘려 입원 치료를 하는 동안 집에 혼자 있는 친구의 새에게 먹이를 주러 폭설이 휘몰아치는 제주에 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며 제주가 자국의 권력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희생된 사건들을 친구가 주인공에게, 결과적으로는 독자에게 들려주는 형식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가장 가고 싶은 휴양지가 바로 제주가 아닐까? 나에게도 제주는 그런 섬이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제주 4.3 평화기념관을 가게 되었다. 4.3 사건에 대해 대략 들어보긴 했으나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특히 기억나는 장면은 당시 제주도민들이 생존을 위해 숨어있던 동굴을 재현해둔 곳이었다. 그 동굴이 다시 떠오른 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친구의 영상에 출연한 생존자가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와 본인이 동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였다. 책을 읽는 동안 전시관에서 본 다랑쥐 동굴을 재현해둔 곳이 자꾸 떠올라서 마치 책이 4D처럼 느껴졌다. 전시관에는 제주도에서 4.3 사건의 피해자를 수치로 지도화해둔 자료가 있다. 단 한 군데도 안전한 곳이 없었고 많은 이들이 오가는 제주공항 근처에는 유난히 많은 피해자들이 집계돼 있었다. 수박 겉핥는 수준으로만 알고 있던 4.3에 대해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했다. 변명을 하자면 알 기회가 적기도 했다. 국가는 제주도민이 상처를 입어 아프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응징을 하며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4.3 사건이라는 명칭은 어디선가 들어는 봤지만 정작 그 사건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는 모르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자리 잡기 전이라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을까? 그럼 현재, 지금의 민주주의는 완전한 상태일까? 저는 지금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전기톱에 잘린 손가락을 치유하기 위한 재활치료 방법은 3분마다 바늘로 상처를 찔러 피를 내게 하는 것이다. 듣기만 해도 잔인한 이 방법은 폭력과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치료 방법도 아프다고 외면하지 말고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자극을 주어야만 진정한 회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말하려는 건 아니었을까? 권력에 의한 학살, 그리고 폭력의 기억과 작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짙은 어둠이 지나면 해가 뜨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광장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나의 아침을, 나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가야겠다.